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바로 리플의 서클 인수 제한 소식입니다. 무려 200억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정말 큰 규모인데요. 이게 단순한 기업 인수를 넘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 판도를 뒤흔들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 주목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리플이 왜 이렇게까지 서클 인수에 좀 공격적인지, 또 이게 성공하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나 글로벌 결제망에는 어떤 변화가 올지.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XRP 가격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관련 분석 자료들을 쭉 검토해 봤는데요. 네, 리플의 전략이나 시장 분석, 가격 전망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200억 달러. 와, 리플은 왜 이렇게 서클에 큰 돈을 쓰려는 걸까요? 단순히 시장 점유율, 그 이상이겠죠. 일단 시장 점유율 확보가 핵심 목표인 건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서클의 USDC가 시가총액으로는 거의 620억 달러, 시장 2위잖아요. 네, 그쵸. 리플 자체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시작 단계고. 맞습니다. RLUSD는 한 3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테더랑 제대로 경쟁하려면 이게 가장 빠른 길이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아, 서클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파트너십들,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그것도 크죠. 그렇죠. 그 금융사들과의 연결고리가 리플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자산일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USDC를 통합한다고 해서 XRP 자체가 가진 그 규제 리스크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번 인수가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USDC를 리플렛에 통합한다는 건 XRP를 직접 쓰는 것보다 규제 당국이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운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 기술 위에서 돌아가는 규제를 잘 지키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 이런 걸 확산화한다. 네, 맞아요. XRP를 대체한다기보다는 리플 네트워크에 좀 더 안정적이고 뭐랄까 규제 준수 레일을 하나 더 까는 전략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동시에 IPO를 준비하던 경쟁자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렇군요. 만약 이게 진짜 현실이 된다면 와,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짜 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경쟁자들, 예를 들어 테더나 페이팔의 PYUSD 같은 곳은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죠. 리플이 단숨에 2위로 올라서면 PYUSD 같은 후발주자들은 압박이 엄청날 겁니다. 시작이 테더랑 리플 서클 연합 이 두 거대 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요. 테더도 가만히 있진 않겠네요. 당연하죠. 아마 점유율 방어를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지겠죠. 근데 한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거의 28%를 갖게 되는 건데 이거 규제 당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반독점 이슈라던가? 네, 당연히 SEC나 재무부 그리고 유럽의 미카 같은 주요 규제 기관들이 금융 안정성이나 시장 경쟁 측면에서 아주 면밀히 들여다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다만 최근 미국 행정부 내에 좀 친암호화폐적인 기류가 있다는 점, 이게 리플에게는 예상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변수이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조사가 느슨해질 거란 뜻은 절대 아니고요. 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질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그래서 XRP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희가 본 분석 자료들에서도 이 부분을 꽤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요. 이런 인수 기대감만으로도 가격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훨씬 낮은 금액으로 인수설 돌았을 때도 XRP 가격이 한 8.3% 올랐었거든요. 아, 그랬었죠. 네. 근데 이번에 200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나왔잖아요. 이건 시장에 훨씬 더 강한 신호를 줄 수 있고 단기적으로 10%에서 20% 정도 추가 상승을 이끌 잠재력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오, 꽤 구체적인 수치네요. 그렇죠. 근데 물론 협상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크니까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건 좀 감수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일부 분석에서는 상당히 희망적인 가격 목표치까지 제시하던데요. 맞아요. 만약에요, 이 인수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USDC가 XRP 레저, 특히 그 빠른 속도랑 낮은 수수료 이점을 잘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통합된다면요. 네, 통합이 잘 된다면. 그러면 XRPL의 어떤 실질적인 사용 사례나 유동성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송금이나 디파이 같은 데서 활용도가 확 높아지는 거죠. 그게 결국 XRP 가치를 끌어올린다. 네, 그게 XRP의 내재 가치를 올리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일부 분석에서는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쯤에 XRP 가격이 10달러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해요. 10달러요? 와. 네, 그리고 서클이 이미 가진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채택이 확대되는 것도 중요한 긍정적 요인으로 보고요. 분석대로라면 잠재력은 상당해 보이는데 물론
물건 모든 것이 잘 풀린다면 이라는 가정이 붙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그 만약이라는 조건이 아주 중요해요. 규제 당국이 반대할 수도 있고 서클이 그냥 자체 IPO를 밀어붙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금 조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네, 200억 달러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문제고 또 테더 같은 경쟁자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습니다. 이 리스크들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정리를 좀 해보면 리플의 서클 인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는 아주 대담한 승부수이자 어쩌면 전략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성공한다면 시장을 재편하고 일부 분석처럼 XRP 가치에도 장기적으로는 꽤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난 위험과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두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디지털 달러가 국경을 넘나드는 방식, 그리고 여러분이 XRP 같은 자산을 어떻게 바라볼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격 전망을 넘어서 한번 이런 상상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 리플의 이 거대한 계획이 정말 성공한다면 전통 금융 시스템하고 암호화폐 인프라가 얼마나 더 빠르게 융합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중심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과연 어떤 다리 역할을 하게 될까? 그런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